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척추 명의 이상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 예전에 동요 속에서 가사로 등장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이런 동요 속 가사로도 있었고 뭐 동화책에서도 단골 소재로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척추가 노화되면서 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찾아오는 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네. 죄송합니다. 노화가 여성은 조금 빨리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렇군요. 예, 여성은 노화가 55세에 척추 인대가 벌써 노화가 되고 척추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요. 네. 남자는 보통 65세 되면 인대가 아주 통통해지고 두터워지고 노화가 됩니다. 네. 척추가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척추관이 좁아지고 수도관이 좁아지는 것을 수도관 협착이라 하는 것처럼 네.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척추가 노화가 되면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황색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종이처럼 얇아야 되던 게 마분지처럼 두꺼워진 황색 인대가 돼가지고 MRI에서는 아주 V자로 가는 모습인데 여기는 굉장히 굵어졌죠. V자로 굉장히 굵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척추를 옆으로 단면을 한 건데 네. 정상적으로는 황색 인대가 정말로 노란색이죠. 노란색 인대가 요게밖에 없어가지고 신경 국수다발 같은 신경이 아주 바로 펴져 있는데 여기 화살표 보십시오. 황색 인대가 앞쪽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허리뼈를 만져보시면 그 사이가 있습니다. 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허리뼈 사이 인대인데 그 허리뼈 사이 인대에서부터 안에 황색 인대까지 그냥 쭉 두터워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쁜 세포들이 자라고 나쁜 혈관들이 자라고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두꺼워진 황색 인대가 신경을 누르면서 오는 질환이 예, 예. 척추관 협착증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예. 거죠. 서서 걸으면 엉치가 빠질 것 같고 쭈그려 앉으면 편합니다. 오래 서면 다리에 힘이 없고 무거워지나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무디는데 네. 앉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진 분들이 서서 걷는 것을 10분 이상 못 걸어요. 아니 45분을 서서 걸어야 매일 우리 건강하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45분을 계속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5분 정도 걸으면 벌써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거죠. 이게 가장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걷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면 약간 편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 척추관이 넓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네. 또 누워 있으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자꾸 누워 있게 돼요. 옆으로 자면 편하니까 누워서 옆으로 자고 바로 누워서 자면은 아침에 다리가 뻣뻣해지고 허리가 불편해서 한참을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최근 들어서는 허리가 좀 묵직하고 뻐근했고 다리에 조금 힘이 없었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주 쉬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셨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좀 아프다가도 조금 쉬게 되면 휴식을 취하게 되면 또 통증이 사라지기도 해서 사실 네. 병원 갈 그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앉으면 아프죠. 누워 있으면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시간을 너무 노처가 방치를 하면 네. 이분은 일본인이었어요. 나이가 한 70쯤 된 분인데 네. 치료 전에 신경이 저렇게 하얀색이 신경입니다. 이 하얀색이 신경이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이 신경인데 여기에 막혀 있었잖아요. 협착증 때문에. 그러니까 인대 재건수를 해서 신경이 통하는데 네. 많이 연결이 됐죠. 그런데 뭔가 다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에. 그러네요. 여기에 너무 늦게 방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이분을. 네. 그런데 걸어가는데 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허리를 만지고 스윙을 한 번 하고 나면 허리를 만지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시냐고 하니까 오래 걷지를 못한대요. 너무 얼마나 됐냐니까 무려 4년이 됐더라고요.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네. 4년이나 된 척추관 협착증 뭐 고치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살아라 했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까지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대 재건수를. 네. 그래서 이제 잘 걷게 됐는데 시리고 저린 이상 감각이 남아 있어서 보니까 다 연결이 안 되고 일부가 유착이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손상된 신경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아예 정상으로 또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이 주는 신호에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래 방치하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또 원래 한 군데 정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던 게 네. 오래 방치하니까 옆으로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게 이상하지만 이쪽 4번, 5번이 작동을 못하니까 3번, 4번으로 퍼지고 2번, 3번으로 퍼지고 다발성 협착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 한 군데 협착증이 됐을 때 고쳤다면 그 기능이 살아서 저렇게 다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 시작되는 이유가 불안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네. 척추뼈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으로 약간 미끄러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인대가 두터워지고 앞으로 돌출하게 돼서 불안정한 척추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대가 두꺼워진 거예요. 두꺼워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한 마디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여러 마디로 더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협착증의 이제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예, 소개해 주실까요?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는 사람과 네. 이 앉아 있으면 편하고 누워 있으면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 고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뭐 또 나이가 70이 돼서 그렇겠지. 80에 고치면 뭐 하냐. 그렇죠. 90에 뭐 때문에 수술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원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수명에도 수명이 영향이 있네요. 무려 10년 차이. 고치는 사람이 10년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병이려니 하고 참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꼭 맞는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박사와 함께 척추 질환은 왜 원인 치료가 필수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생기신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니까 단풍 구경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좀 걸어야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협착증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 다른 전신에도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단풍 여행을 못 가서 답답한 거는 사실입니다. 더 좀 답답한 것은 일본에 여행을 가고 중국에 여행을 가고 동남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갯돈을 다 부어놨어요. 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걷지를 못해서 일본이나 중국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 자체 90이 돼도 꼿꼿이 서서 걸을 수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인대 두꺼워짐증,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서 단풍 구경을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81세인데 고치시면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좋아져서 걸어 다니고 이 인대 재건수를 해서 허리가 정상이 되면 단풍 구경 갈 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갈 수가 있죠. 네. 다시 삶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걸어 다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80대라고 해서 이제 뭐 그냥 좀 늙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치료받으셔서 좋아진 여러 가지 사례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1세 남성분이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며칠 전에 걷다가 길에서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감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걷다가 풀썩 주저앉으셨나 봐요. 네, 이것도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잘 걸어가다가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와요. 네. 그러니까 서서 한 5분이나 10분을 걸으면 정말로 혈액순환에 지장이 오고 척수액이 흐르지를 않아서 다리가 저리고 무뎌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앉았다가 쉬면 다시 혈액순환이 되고 감각이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주저앉을 정도이면은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분이에요. 이미 좀 진행이 네. 되셨군요. 걸어가다가 주저앉을 정도면은 빠른 시간 내에 MR 마이엘로그라피라고 그러는데요. 네. 척수 조영술이라고 그럽니다. 조영술. 영어로는 마이엘로그라피인데 조영술을 해봐야 알고 일반 MRI나 CT에서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척수 조영술. 조영술을 하면은 신경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환자 당사자가 당장 알 수가 있고 의사는 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MR 검사 그 척추 조영술을 꼭 받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대 여성분께서도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런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군데 협착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여러 마디 협착증이 있다. 한꺼번에 치료가 가능한가요? 척추관 협착증이 6군데에 진행된 분이 있었습니다. 6군데. 그게 왜냐하면 1번, 2번, 흉추 12번에 요추 1번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요추 1번, 2번 한 군데죠. 요추 2번, 3번 세 군데, 요추 3번, 4번 네 군데, 또 요추 4번, 5번 다섯 군데, 천추 한 번째까지 합하면 6군데예요. 네. 이 6군데를 그러니까 옛날 방법, 고식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식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겠다 했더니 그 교수께서 이거 두 번은 나누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 고식적인 수술은 왜 그러냐? 고식적인 수술은 뭡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뼈가 이상이 있고 관절이 이상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뼈와 관절을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뼈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든데 인대 재건술을 나쁜 인대를 발라내고 새로운 인대로 하는 것은 마치 운동화끈을 묶는 것처럼 피가 안 나고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5군데, 6군데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대 재건수를 통하면 사실 이제 여러 마디도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저희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노화로 찾아오는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좀 앞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할까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보통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요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치료를 해도 한 달 반, 6주간은 치료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면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까지 3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3개월 이상 보존요법을 방치를 하면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 낫기는 나았는데 아픈 게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네. 뭐 발목이 약해진다든지 아까 그분처럼 다리에 감각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아주 유약감과 마비, 심지어 기저귀를 차야 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대소변 조절이 안 돼서 기저귀를 차는 분도 생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요실금이 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네. 요실금이지 저절로 요실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필요한 경우는 뭐 요실금이 생겼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될 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500m를 걸어서 네. 계속해서 500m를 못 걸으면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몇 가지 짚어주셨거든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또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낫지 않는 경우, 또 보행장애, 또 뭐 대소변 장애까지 온다면 이건 정말 이제 반드시 좀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조금 미루는 이유는 사실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식적인 수술은 정말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70, 80, 90에 오는 건데 70된 사람이 가면 고식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 그림처럼 나사못을 박는 거예요. 네. 뼈를 잘라내고 뼈를 이식하고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고 골융합술을 시행한 모습인데 이것은 수혈도 필요하고 나이가 70 이상 되면 좀 불편하게 부담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 인대 재건술은 요 인대가 보이죠? 네.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인대 재건술을 했는데
아주 단순 감압술처럼 간단하면서도 재발이 없는 거죠. 그냥 나이가 많아서 나사못을 못 받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합시다. 두구멍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합시다. 현미경으로 감압술만 합시다 하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단순 감압술은 재발률이 무려 23%나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논문에 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재발률을 낮추고 또 정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감압만 하면 안 되고 신경을 살린 다음에 그걸 척추를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척추 안정화를 인공인대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피도 안 나고 좋은데 꼭 운동화끈 같죠. 얼른 보기에는. 네. 운동화끈 같은데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허리를 안정화시킵니다. 움직이지가 안 하잖아요. 우리 척추 그 극돌기 사이에서 인공인대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허리가 유연성이 그대로 있으면서 뼈가 더 미끄러진다든지 척추가 불안정해서 재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수술 방법과는 반드시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은 조금 이제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장수 위협하는 척추의 노화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 치료를 돕는 척추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를 어떻게 재건하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추부에 지금 횡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그 안에 황색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서 노란 신경을 압박한다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네. 저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뼈와 뼈 사이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은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리도 불편하고 여러 증상이 같이 생깁니다. 네. 신경이 눌리면 우울증도 생기죠. 척추관 협착증의 합병증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노이로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고쳐주면 그런 노이로제가 싹 없어집니다.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사진이 뼈는 전혀 안 자르지요. 네. 그대로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나쁜 인대만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저걸 그럽니다. 하이 스피드 고속 다이아몬드 드릴로 박리를 하는 거죠.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나쁜 두터워진 황색인데 그것만 드러내면 신경이 저렇게 팔딱거리면서 다시 금방 살아나고 온몸이 정상인으로 회복을 합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상인이 돼요. 왜? 뼈를 안 자르고 관절을 안 자르고 디스크를 안 자르거든요. 그렇게 자르는 수술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 그대로 두고 나쁜 인대만 지금 저래 재건을 발라낸 다음에 인공인대로 재건한 모습이죠. 두 군데를 재건한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젊어진 허리를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그 뼈는 건드리지 않고 정말 그 불필요하게 두꺼워진 인대만 이렇게 잘 도려내는 걸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척추 인대 재건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척추 뼈와 뼈 사이로 접근을 하는데 네. 정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척추 관절을 전혀 손상을 안 받고 또 신경을 당겨서
디스크를 손상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네. 디스크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뼈와 뼈 사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동시에 여러 군데 하나 지금 이 사진도 세 군데를 동시에 한 거죠.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정말로 다발성으로 와요. 아까 그 환자분 말씀처럼 여러 네. 군데가 오는 거지 딱 한 군데가 온 거는 한 55세 같이 젊은 분 뭐 그런 분은 한 군데만 오는데 보통 7, 80, 90에 그쵸. 고치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 벌써 와가 있어요. 퍼져 있는 거죠. 퍼져.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다발성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치료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발성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네. 이거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신경이 그냥 쭉 통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가 안 통하고 여기도 안 통하고 마치 끊어진 것 같죠. 하얀색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끊어진 건 아니고 졸려가지고 척수에게 통하지 않는 거죠. 네.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척추관이 막힌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대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풀어줘가지고 수도관을 다시 통하게 해줘야 물이 나오듯이 내 척수액이 다시 통하고 흘러다니도록 만들어줘야 신경이 다시 영양분도 받고 혈액 공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한꺼번에 오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해 네. 주셨는데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문제가 그렇죠. 생긴 거죠? 이분이 아까 그 81세 된 분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이분이 80세 남자입니다. 지금 신경이 쭉 하나로 가야 되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지금 졸려 있잖아요. 세 군데는 끊어져 있고 네 군데, 네 번째는 졸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꺼번에 이 네 군데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경이 쭉 바로 펴집니다. 그래서 네 곳을 80세 남자가 치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수술 방법이 출혈이 없어야 됩니다. 수유를 안 해야 됩니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80세일 때 수술이 오래 걸리면은 수술이 출혈이 많으면 90%는 괜찮은데 10%에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수술이라는 거는 100% 안전해야 됩니다. 100%. 그만큼 80세한테 100% 안전한 방법은 피가 전혀 안 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게요. 수술이 빨리 끝나야 돼요. 네.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를 다 해도 한 군데 30분씩 잡으니까 2시간 만에 이거 다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수술 그 다음 날부터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다발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척추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죽기 전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했다가도 이 병이 또 이런 증상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원인이 치료되면 재발률 같은 거는 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발률을 보면 이렇게 단순 감압술은 23%가 재발하잖아요. 네. 내시경으로만 치료한 경우. 그런데 아예 골융합술까지 치행한 경우도 재발률이 25%예요. 그런데 인대 재건술로 수술한 거는 재발률이 분석을 했는데 네. 4%밖에 안 됩니다. 현격하게 예, 줄어들었네요. 상대가 안 되죠. 25% 재발률, 4% 재발률. 96%는 재발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척추인대 재건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척추 질환은 왜 원인 치료가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희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3년생이요. 이제 70대예요. 70대시고요. 네네. 네네.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좀 힘드신지 이상호 박사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요, 네. 협착증하고 저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5월달에 했어요. 네. 5월달에 했는데 협착증을 아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가서 그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약을 한 2가지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먹고 괜찮으면은 좀 더 먹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때 가서 그러니까 보자고 고관절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바로 못 걸으시는 거죠. 오래 못 걸으시고 잘 못 걸으시는 거죠.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고관절 수술 했는데도 걷기는 걷는데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으면서 협착증을 가진 분이 네네. 흔합니다. 드물지 않고 아주 흔한 분 많은데 네네. 나이가 70이 넘으면 네. 고관절도 이상이 생기고 또 협착증도 이상이 생겨서 보통 2가지 병을 같이 가진 분이 많은데 어느 쪽을 먼저 고치느냐? 지금은 고관절을 먼저 고쳤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바로 못 걷는 것은 협착증 때문인 거죠. 네네. 그래서 협착증을 마저 고치면 고관절 수술 효과를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신경 관절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만 척추 신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그 관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수술 후에 측중한 협착증을 수술을 하거나 무릎을 먼저 수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릎을 먼저 수술을 하고 측중한 협착증을 수술을 하는 분은 또 흔히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고관절 수술 효과를 확실히 누리시려면 측중한 협착증을 근본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대 재건술이 고관절 수술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술이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7세요. 77세. 오늘 70대 분들께서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가장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 그때 협착이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 협착증인데 증상은 어떤 증상이에요? 서울 가서. 네, 여보세요? 네, 효과가 주사로서는 안 가잖아요. 다른 네, 치료를 주사. 해야지요. 왜 해야 되느냐면 주사를 3번까지 맞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맞으신 거죠, 지금 벌써? 예, 그건 그렇게 맞았죠. 맞고 시술은 전에- 얼마나 했나요? 전에 저기 가서 서울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네, 그 꼬리뼈로 그 뭐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네. 갔는데 잠깐 금방 그냥 한 1분도 안 되게 금방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허망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 모니터를 보니까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 협착이 이게 눌러진 데를 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주사요법이나 예. 시술로서는 협착증이 펴지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원인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대가 두터워진 건데 인대는 저 소고기 같은 데서 인대를 보시지
보셨죠? 인대는 굉장히 두껍고 질기고 마분지처럼 강한 거예요. 그 인대를 주사로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사요법으로 어떻게 좋아지느냐? 주사요법은 진통제가 들어있거든, 그 안에. 그 안에 또 부신피질 호르몬으로서 스테로이드 염증 차단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주사요법을 3번 이상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은 3번까지만 해보시고 시술도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시술도 한두 번만 하시고 그래도 재발을 한다는 것은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대가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에 유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유착이 된 것을 박리를 해서 나쁜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인대를 넣어주면은 허리가 강해지고 다시 정상인으로서 77세라도 멀리 걸어갈 수 있고 여행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바로 만나볼까요? 76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협착증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의사입니다. 네. 미국의 척추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마취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보신 거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어떻게 그쵸. 하는지. 미국에서 수술이 너무 크고 힘들고 자기도 가보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이 5군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한 10병 정도 맞아야 되고 수술이 12시간 걸린다고 말을 했대요. 네. 그 차이가 76세인데 수술을 12시간 걸린 거 도저히 못하겠다. 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나사못하고 쇠, 네. 티타늄이라는 쇠를 쭉 박아야 돼요. 철기를 깔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고 한국에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본인 말로 14시간 걸렸대요. 네. 14시간을 기다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요 밑에를 벌써 수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4번, 5번 천조한번째를 그 골융합술을 하고 아주 어려운 수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이미 2군데 수술해서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 5곳을 또 수술했다가는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그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신 미국 네. 의사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고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군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차례 수술했는데도 호전이 없었는데 바로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오실 때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구부정한 자세고. 네, 76세밖에 안 됐는데. 아니 실제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온 거지. 네. 허리를 펼 수가 없죠. 펄면 다리에 마비가 오니까. 그런데 허리가 다 펴졌어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면 이 허리가 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를 미국에서는 흉추 10번부터 골반까지 대수술을 12시간 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대수술, 큰 수술 안 하고 골룡합술 안 하고 인대만 제거해도 이렇게 신경이 다 통합니다. 5군데 다 통하고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살던 분이 딱 허리가 펴진 거예요. 너무나 기쁨의 눈물, 가족들, 그 부인, 아들까지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바로 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은 한 경험이 있어도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인대 재건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운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0세,
90세도 상당히 많은데 90세. 90세에 잘 못 걷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인 본인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고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죽기는 왜 죽어요? 멀쩡하게 사시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93세 남자입니다. 그분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휠체어를 3년이나 타고 하도 뭐 오래 안 걸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이렇게 세 다리가 됐어. 아주 다 말라붙어가지고. 그런데 인대 재건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MRI인데 수술 전에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하얀색이 신경이에요. 신경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완전히 졸려가지고 못 걷게 됐는데 인대만 제거하고 뼈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척추뼈 그대로, 척추 관절 그대로 다 있어요. 척추 디스크 그대로 다 있어. 딱 인대만 제거했는데 어떻습니까? 신경이 보름달처럼 완전히 살아났어요. 신경 다발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신경 다발도 예. 다 보이죠, 이 안에. 좋습니다. 그래서 93세 남자가 세 다리 같이 다리가 이미 가라앉아 앉아도 바로 그 다음날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어떤 그런 수술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93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90대 어르신의 사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93세고 이분은 88세 여자분인데 88세니까 한국 이 만으로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90세죠. 네. 만 88세 된 여자분인데 엉치가 빠질 듯한 통증과 불안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늘 방 안에 들어앉아 계세요. 외출을 못하는 거지. 봄 나들이고 가을 나들이고 뭐 여름 해수욕장이고 다 못 갑니다. 산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MRI 중에서도 꼭 뭘 찍어야 되느냐. 그냥 MRI 찍으면 이게 안 보여요. 네. MRI 중에서도 신경조영술을 찍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신경조영술을 해야 이게 보여요. 그럼 신경이 쭉 가다가 여기 딱 끊어져 있죠. 가다가 끊어져 있죠. 여기 졸려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군데를 수술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 바로 저녁에 찍은 겁니다. 네. 바로 살아났잖아요, 신경. 바로 뚫렸어요. 당일 저녁에 네. 막힌 신경이 바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혼자서 허리를 펴고 걷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치면 90세를 못 넘깁니다. 뭐 한 1, 2년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고쳤기 때문에 이분은 100세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장수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 따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꼭 고쳐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건강 장수한다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고 예후가 아주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실시간 생방송 도중에만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례 하나 더 살펴보고 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91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분도 참 그 따님이 네. 효녀라서 고치게 됐는데 연세가 굉장히 91세 어머니인데 네. 만 91세니까 한국 나이로는 93세죠. 91세 어머니인데 같이 걷고 싶다. 어머니와 손잡고 시장도 가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걷게 만들고 싶다 해서 따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병이 두 군데 생긴 거죠. 두 군데 생겼는데 그 두 군데 신경이 바로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살아난 게 보이죠. 바로. 그런데 자신을 감아보면 수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왜? 이 뼈가 그대로 있잖아요. 허리뼈 그대로 있지. 척추뼈도 그대로 있지. 척추 디스크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마술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분이 이거는 마술이다.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싹 좋아지느냐. 네. 왜 아무것도 손 안 대고도 좋아지느냐. 뼈가 뼈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뼈를 자르지 않고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91세도 출혈 하나 없이 고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사례와 나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건강 장수를 위협하는 척추의 노화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 방송 도중에 전화를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쭉 다양한 사례들 살펴봤는데요. 이 척추 질환은 환자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인대 재건술은 이미 환자 본인이 다 고치면은 신경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게 보이는데 이 인대 재건술이 이미 제가 발명한 거지만 네. 이미 국제적으로 SCI 논문에 다 검증을 받아서 게재된 겁니다.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게재하기가 힘들다는 SCI 1급 논문인데 스파인지라고 척추질환 뜻입니다. 스파인지에 제가 사용한 인공인대로 텐전 밴드라고 그래요. 인공인대로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전방 전이증, 척추관 협착증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골 전방 전이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척추골 전방 전이증, 후방 전이증에서 척추가 흔들하는 데서 이 인대 재건술을 하면 신경도 감압되지만 척추가 안정화된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3편이 1급지에 게재된 네.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국제 논문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또 나이가 좀 많아서라고 생각하시고 병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상호 박사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그 치료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에게도 이런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런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대 재건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후유증이 없다, 합병증이 없다 네. 이러는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인공인대잖아요. 이게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인공인대입니다. 네. 인공인대에 대해서 99명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1%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죠. 알러지 반응. 네. 그런데 이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허리 수술한 데에 알러지로 물이 생깁니다. 그냥 두면 다 흡수가 돼 있어요. 알러지니까. 그러니까 감기약 정도만 먹어도 알러지가 좋아지고 알러지 약 페니라민이라고 약국에 가서 받으면 의사한테 받으면 물론 좋고요. 당장 좋아지죠. 그런데 모르는 분이 보면 인공인대 재건술을 모르는 의사가 보면 안에 고름이 생긴 줄 알고 그거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는 인공인대 재건술 후에 한 1%에서 알러지를 일으킨 분은 그냥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약만 먹으면 낫는 거니까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